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진짜 귀에서 잘 안 빠진대요. 제가 진짜 안 빠지는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귀에다 꽂고 어지간해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S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말샵의 천도입니다.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죠. 특히나 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혼자서 산책이나 조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퇴근 후에 무조건 1시간 정도 조깅 겸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이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너무 혼자 다니면 심심하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음악이라도 들어야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오늘은 운동이나 격한 춤 사이에도 잘 빠지지 않는 블루투스 이어폰 코원 CX7 세븐팟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성품 크레들과 세븐팟 유닛, 그리고 중소의 여분의 이어팁, 마지막으로 후크가 없는 실리콘 커버 등이 있습니다. 우선 유닛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 물리 버튼 하나 가지고 있고 귀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후크 덕분에 귀에 한번 걸리면 잘 빠지질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 귀에 걸린 모습을 보면은 여기 귓바퀴에 요게 딱 후크가 걸리기 때문에 어지간히 흔들해서는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은 에어팟 한쪽 매물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운동 도중에 이게 빠져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 반대쪽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중고나라에 올리거나 중고나라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이 세븐팟 같은 경우에는 귀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실 걱정을 조금은 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좌우 오른쪽이나 한 개만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최초 1회 수동 페어링 후 그 다음부터는 크레드를 열고 유닛을 뽑게 되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들이 조금 독특한데, 보통 일반적인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죠? 틈에 여기 걸리는 물리적인 잠금을 보여주는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소리가 나고 열면 이런 물리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 후크 덕분에 좌우 구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크레들에 넣거나 귀에 꼽을 때 좌우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재생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완충하게 되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드를 이용하면 최대 30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장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절대 배터리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범용성 또한 높였고, 크레들의 LED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 또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성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븐팟 유닛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다시 한번 유닛의 생긴 모습을 보면은 바깥쪽은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검은색 실리콘 커버로 덮여 있어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에 가깝도록 커널이 길게 설계가 되어 있으며 귀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 후크가 있습니다. 요거 덕분에 귀에서 정말 잘 안 빠져요. 확실히 잘 안 빠지긴 잘 안 빠집니다. 이 정도로 흔들어도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녀석도 단점이 있는데, 이 이어팁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소, 중, 대 사이즈인데, 요 대자라고 들어있는 녀석이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 있는 중자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참고로 대자는 이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같이 귀가 조금 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꼽았을 때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중저음에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이 요 후크긴 하지만 요 후크가 싫으신 분들은 민자형 실리콘 커버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IPX 4등급의 생활방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흘리는 땀이나 가볍게 내리는 비 정도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운동용으로 만들어진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리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일시정지 재생, 전화 받고 끊고, 앞뒤 선곡에 음성 지원 호출, 그리고 볼륨 업다운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폰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물리 버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작동이 없으니까요. 자,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음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하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색을 보여줘요. 이게 뭔 소리냐 싶긴 한데,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고음이 치중된 그런 소리라고 할까? 좀 맑은 소리라고 할까?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에어팟 프로로 끼다가 이 녀석을 껴보게 되면은 확실히 소리가 조금 하이하다는 느낌을 확 받게 돼요.
조금 더 맑은 소리? 아무래도 야외 활동에 조금 더 힘을 준 이어폰이다 보니까 중저음보다는 그 위의 소리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냥 모양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어폰이든 간에 주변이 시끄러운 야외에서는 중저음 소리가 죽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특화된 세븐팟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들린 중저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컬의 전달력에 조금 더 치중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보컬이 상대적으로 조금 카랑카랑하게 잘 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저음의 따뜻한 음색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맑은 보컬 해상력 위주의 그런 이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 레이턴시, 그러니까 딜레이가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또한 거의 느껴지지 못했어요. 진짜 소리의 저항값은 굉장히 잘 잡아놓은 그런 모양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븐팟의 판매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통화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통화 품질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세븐팟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븐팟은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진짜 통화 품질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븐팟에 대한 총평입니다. 분명히 이 녀석은 실내의 음감용보다는 실외에서 격한 운동이나 춤을 추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어폰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오픈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잘 빠져서 분실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후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한 활동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소리 또한 보컬 위중에 중고음 위주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야외에서도 보컬에 대한 전달력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생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서도 굳이 이 크레드를 들고 갈 필요 없이 요거만 꽂고 나가게 되면 어지간한 활동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빵빵한 배터리도 자랑하고 있고요. 요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이 녀석은 분명 야외 활동에 운동을 하며 쓰기에 굉장히 잘 짜여진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중에 쓸 이어폰을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괜찮은 녀석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세븐팟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카메라 렌즈를 바꿨어요. 광과 굉장히 넓죠? 요 코앞에서 찍고 있는데 굉장히 넓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다양한 앵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